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1월 고점 이후 약 3개월여의 시간 동안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에서 활력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활력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 뚝 떨어진 거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3월 중순쯤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늘장도 좀 조용하게 지나가니 투자자들의 맥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객관적인 진단 살펴보면서 시장 이슈들 들여다볼게요. 자,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잠시 후 퇴근 전 이슈. 최근에 박앵커의 퇴근 전 뭐길래 시리즈 많이 하죠. 오늘은 히트펌프가 뭐길래 히트펌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어떤 얘기 하겠구나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겁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일단 박앵커의 퇴근 전 시장 흐름부터 함께 보시죠. 이 시각 현재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 그 이슈에 우리 시장은 영향을 받고 있죠. 과거 대비해서 민감도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 조치인 은행권 자본 규제 면제. 이것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은행권의 자본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자본 규제 그 틀을 지키기 위해서 국채를 파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금리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 영향 받아가며 뉴욕장 혼조로 마감했던 주말이었고요. 오늘 우리 장도 출발할 때 그 영향을 받는 듯 했습니다. 일단은 보합권의 등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전장 대비해서는 조금 낙폭은 줄인 상황. 지금은 0.08% 소폭의 하락, 3,037포인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 건 요즘 매일의 지수만 봐도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움직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던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집중도도 낮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5,200억 정도 매수해주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매매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갖가지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진행을 봐야겠죠. 개인 투자자가 주도 역할을 못 해준다면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주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 또한 중립 이상 포지션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 4,300억 정도 매도 물량 나오고 있죠. 외국인이 팔고 있는 섹터는 IT나 운수 장비 쪽이고요. 그들이 그나마 사고 있는 쪽을 들여다보면 철강과 기계 섹터,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로 외국인은 수급을 집중시키고 있는 걸 우린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많이 사는 종목은 KB금융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되겠네요. 자, 수급적인 흐름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내지 못하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만 강보합권 유지하는 정도, SK하이닉스도 보합권입니다. 포털 대표 종목 네이버도 오늘장은 1% 정도 밀리면서 40만 원 아래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내 K배터리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2% 이상 밀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에 이어서 현대차 측에서도 자체 배터리 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증권사 곳곳에서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이제 전기차 시장은 태동하기 때문에 이 이슈 외에도 충분히 기댈 요소가 많다라고 말합니다만 K배터리주들은 오늘장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포착이 되네요. 시총 상단에서 포스코는 그래도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죠. 오늘 5% 가까운 상승 기록이 됩니다. 역시나 리플레이션 관련주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나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서 KRX 철강지수도 코스피 대비 3배 정도 올라온 올해 흐름입니다. 이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확연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최근 오늘은 포스코 30만 원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의 분위기까지 봤고요. 특징주 열어보시죠. 한국전력이요.
요금 인상 기대 7년여 만에 가져봤는데 잠깐 반짝 상승하고 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은 또 4% 이상 하락하는 모습 포착이 되죠. 전기료 정부 측에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올리지 말지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국 동결 의견을 전했죠. 이 때문일까요? 이 모처럼 가뒀던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오늘 하락입니다. 23,000원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흐름 봤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한 300개 정도 더 많습니다.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되겠지요. 954포인트,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 부담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이상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쪽은 이 디지털 콘텐츠 쪽이었어요. 들여다보니 웹젠이나 조이맥스 등의 게임주가 오늘 코스닥 내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로는 이 종목 골라봤습니다.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알체라인데요. 인공지능 영상인식 사업을 하고 있죠. 이 네이버가 100%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스노우가 바로 이 알체라의 최대 주주인데요. 이 인공지능 영상인식 사업이 앞으로 쓰일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증권사에서 관련한 언급을 꺼내 놓으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건데요. 4.5% 상승 35,500원. 다만 증권가에서 알체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내놓지만 구체적인 목표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의 향방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이면서 많은 종목인 만큼 추이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봤고요.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앞서 히트 펌프가 뭐길래 라는 주제였는데요. 3월 초였습니다. 강원도 폭설 다들 기억하시죠? 수백 대의 차량이 8시간 동안 도로에 갇혀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 도로 위에 문제아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낮아진 기온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모량이 급증하면서 방전이 됐고 길가 곳곳에서 전기차들이 서 있었고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전기차의 단점을 또다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기차 히터를 틀면 주행거리가 급감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죠? 겨울 난방 시에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걸 계속적으로 단점으로 지적받아 왔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트렌드가 짧게 충전해서 멀리 갈 거야 아닙니까? 짧게 충전하는 고속 충전을 할 때 배터리에 열이 올라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요. 또 차량의 전장화, 요즘 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발열 현상에 대한 걱정을 계속 갖고 있죠.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이 전기차는 온도에 예민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조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넘겨보시죠. 과거에 열관리 시스템은 지금 내연기관차에서는 사실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적정하게 이렇게 느끼는 거였다면 전기차에서는 완전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열관리 시스템에 집중하는 이유가 되겠죠. 테슬라의 열관리 시스템의 진화를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최근 나오고 있는 차량들은 3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세대를 넘어가면서 주행거리가 1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주행거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넘겨보시죠.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는 건요. 전장 부품의 폐열로 난방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전기차의 단점인 겨울에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것을 줄여준다. 한마디로 겨울에 히터 틀어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히트펌프 시스템입니다. 이 히트펌프 시스템이 정말 겨울에 효과가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노르웨이에서요, 그걸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20대 종류의 이 전기차들끼리 다 같은 환경에서 달리기를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짧아지는가 실험을 했어요.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닛산, 현대차, 기타 등등의 전기차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전기차 주행률이 1, 2위를 차지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죠.
1위 차량이 바로 히트펌프를 채택을 했던 거라는 게 눈에 띄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펌프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일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에어컨이 옵션이었던 적이 있대요. 기본으로 탑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게 기본이 됐듯이 히트펌프도 지금은 좀 비싸서 선택 옵션인데 전기차에 필수로 탑재되는 시기가 곧 올 거다라는 시각이 많아집니다. 테슬라의 최신 모델이나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서는 기본으로 탑재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히트펌프가 기본으로 깔려서 나오는 차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생산업체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세계적으로 히트펌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몇 없대요. 1위가 일본의 덴소, 2위가 국내 한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글로벌 1위가 목표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1위, 글로벌에서는 2위 업체입니다. 지금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넓은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바로 열관리 시스템인데요. 오늘 장에서 또 주목받았던 건 대주주 변경 이슈도 있었죠. 이 내용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한온 시스템. 한행컴퍼니와 한국타이어가 손을 잡고 2014년도에 약 지분 70% 정도를 인수했었습니다. 그리고 6년여의 시간이 지났죠. 그 사이에 이 한온 시스템의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한행컴퍼니 측에서는 이제 슬슬 팔아서 이익을 챙겨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매각 기대감이 솔솔 흘러나오고 오늘 장에서도 그와 관련한 주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온 시스템 매각된다면 매력적인 M&A 물건이 될 텐데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될까요? 열어보시죠. 바로 매각 밸류와 그리고 매각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9조 원대 후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밸류 부담, 프리미엄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완성차 업체나 2차 전지 업체나 온 세계 기업들이 배터리 성능 향상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좋다. 프리미엄 주고서라도 한온 시스템 데리고 갈 것 같아 라는 시각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잘 팔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인 거죠. 그럼 누가 사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인수 후보군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GM, 테슬라, LG그룹, SK그룹 등등입니다. 이들 어느 팀과 합류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너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모펀드가 아닌 이러한 일반 기업과 그룹과 손을 합친다면 한온 시스템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온 시스템 어떻게 대응을 해보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지? 라고 해서 박앤커의 뇌피셜 질문을 보내봤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 곽영훈 부장, M&A 이슈가 수급 에너지가 되겠으나 성장성 자체를 좀 보자. 구조적 성장 시기 진입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내일 익절의 기술 시간에 만나게 될 이 박재호 어드바이저. 매매 관점에서는 2만 원 돌파 시 익절입니다. 신규 매수는 18,000원 지지하는 거 보고 내일 다시 얘기를 해보죠.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한온 시스템, 분명히 긴 시각으로 봤을 땐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슈 한번 잡아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볼게요. 박앤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